제프리 앱스타인이 2019년 8월 10일에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는 공식 보고서가 지나치게 편리하다며 악명 높은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이 여전히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인포그래픽스 쇼의 에피소드에서는 제프리 앱스타인 가짜 사망 음모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앱스타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음모론이 거의 즉시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몇 시간 만에 억만장자 소아성애자가 당국과 대역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죽음을 위조했다는 소문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한 세트의 사진이 바이럴되며 소셜미디어 전역에 퍼졌고 살아있을 때의 제프리 앱스타인 사진과 그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비교되었습니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그 사진들은 제프리 앱스타인의 얼굴, 특히 코와 귀 모양이 다르다고 보여줬습니다. 일부는 이를 시신이 앱스타인이 아니라는 증거로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앱스타인이 부와 인맥으로 조용히 감옥에서 풀려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 스캔들이었을까요? 팩트체커들이 이를 조사했습니다. 팩트체커들은 사진이 진짜지만 두 사진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앱스타인이 살아있는 듯한 사진은 2006년 머그샷에서 나온 것입니다. 앱스타인 사망 추정 사진은 2019년 촬영돼 뉴욕포스트가 온라인에 공개했으며 이는 15년 후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사진의 얼굴이 완전히 같진 않지만 이는 노화 때문일 수 있으며 대역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코와 귀 등 얼굴이 많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기능해부학연구센터 FRC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코는 더 커지고 아래로 처지는 경향이 있으며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귀도 처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 사진이 같은 남자인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음모론자들은 계속해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가장 회의적인 사람조차도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앱스테인의 죽음 전 여러 이상점과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사망한 날 밤 감방 밖 2대의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한 증거가 되는 영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장난 카메라들은 앱스테인 사망 직후 FBI 범죄 실험실로 보내져 조사됐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앱스테인이 사망한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교정센터의 카메라 시스템은 노후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자주 고장이 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앱스테인의 사망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7월 29일에는 DVR이 고장났지만 직원들은 8월 8일 되어서야 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거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 7월 23일 새벽 앱스테인이 목에 부상 입고 의식 거의 없는 채 감방에서 발견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살인과 마약 음모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스 타르타글리오네와 같은 감방을 썼으나 타르타글리오네는 앱스테인을 건드린 적 없다고 했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타르타글리오네 연루 가능성은 없었으며 공식 입장은 앱스테인의 자해 시도였습니다. 이후 앱스테인은 철저히 감시받았습니다. 그는 사방이 창문으로 되어 있는 관찰 감방으로 옮겨졌고 경비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불이 계속 켜져 있었으며 자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치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치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일 후 앱스테인은 정신과 검사를 받고 교도소 생활 복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시 SH로 돌아갔습니다. 교도소 직원들은 30분마다 앱스테인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해를 다시 시도할 경우 경비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를 지켜볼 수 있는 동료 수감자와 함께 배정되었습니다. 앱스테인의 사망은 거의 불가능했지만 당시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앱스테인의 동료 수감자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서 그는 독방에 남겨졌습니다. 새로운 동료 수감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명의 교도관은 30분마다 확인하지 않았고 밤 10시에 필수 인원 점검도 하지 않았습니다. 토바넬 교도관이 밤 10시 30분에 앱스테인 감방 앞을 잠시 지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것이 앱스테인 감방층에 교도관이 마지막으로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교도관들은 규정을 어기고 앱스테인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두 교도관, 토바 노엘과 마이클 토마스라는 남성 교도관이 근무 시간 대부분을 책상에 앉아 인터넷을 하거나 공용 구역을 돌아다니며 보내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시간 잠들었고 행동을 숨기려 여러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특히 교도관 한 명은 그날 두 번째 8시간 교대 근무 중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5일 연속 초과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렇게 지쳐 있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훨씬 더 어두운 뭔가를 제기합니다. 교도관들이 돈을 받거나 명령을 받아 앱스테인의 죽음이 조작되고 그가 비밀리에 호송되는 동안 자리를 비웠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교도관들은 처음에는 기록 위조 및 기록 위조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결국 이 혐의들은 취하되었습니다. 플리딜로 두 사람은 100시간 사회봉사에 합의했습니다. 8월 10일 오전 6시 30분경 아침 식사 배급 중 앱스타인이 발견됐고 몇 분 후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새로운 세부 사항이 나올수록 미스터리는 더 어둡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앱스타인의 변호사 리드 웨인가튼과 마틴 와인백는 고장난 카메라 등으로 자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회의적이었고 앱스타인의 형제 마크는 종신형이면 이해하지만 그는 곧 보석 심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8년간 앱스타인을 보필한 집사 브일라친 비에라 코티는 그가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 연방검사와 상원사법위원회 고문을 지낸 비렛 톨만도 앱스타인의 죽음이 우연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식 발표를 믿는 사람은 5명 중 1명뿐이며 많은 이들이 그가 살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더 깊이 조사하자 그 이론 지지자들이 집착할 증거가 더 나왔습니다.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앱스타인은 오전 6시 30분 직후 자신의 감방에서 심정지 상태로 반응이 없는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보고서들에 따르면 그의 시신은 무릎을 꿇은 자세로 발견되었고 침대 시트 조각이 목에 감겨 2층 침대 상단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약 2시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고 전해지며 수감자들은 경비원들이 숨쉬어, 앱스타인, 숨쉬어 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를 살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전 6시 33분이었습니다. 경보로 교도소 감독관이 앱스타인 사망을 알았고 시신은 뉴욕 다운타운 병원으로 옮겨져 오전 6시 39분 공식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시신은 검시관 사무실로 옮겨졌습니다. 뉴욕시 전직 수석 검시관이자 유명 법의학자인 마이클 바덴과 같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교정국 BOP은 앱스타인의 사망이 모든 범죄 현장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진 순간부터 그의 시신은 정확히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어야만 했습니다. 현장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시신의 사진도 촬영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앱스타인의 형제 마크가 고용한 바든 박사는 사망 사건에서 여러 불일치점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든 박사는 앱스타인 감방 사진이 그의 사망이나 시신 발견에 대한 공식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에는 혼란스러운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주황색 침대 시트가 감방 곳곳에 흩어져 있고 하나는 창살에 걸려 있으며 다른 것들은 앱스타인의 침대에 묶여 있습니다. 2개의 올가미가 보이며 하나는 접혀 있고 다른 하나는 달아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교도관이 앱스타인 생명을 구하려고 올가미를 잘랐다고 합니다. 만약 교도관이 올가미를 잘랐다면 해진 가장자리에 올가미가 앱스타인이 사용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증거로 제출된 것은 깔끔한 가장자리에 다른 올감이었습니다. 바든의 발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앱스타인의 감방에서 볼펜이 발견된 것도 알았는데 자해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어져선 안 되는 물건이었다. 그는 또한 감방에 수면 무호흡증 기계가 있었고 그 기계에는 전원 코드가 달려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만약 앱스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면 그 코드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명백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바든은 또한 앱스타인의 목에 남은 자국이 일반적인 교수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수형 자국은 턱 바로 아래 남게 마련입니다. 그는 이 증거들이 살인을 시사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음모론자들은 불일치하는 세부 사항들이 모두 은폐를 시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더해 60분 방송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든은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키 6피트 몸무게 185파운드였던 앱스타인이 아래층 침대에서 스스로 목을 맬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현장 사진에는 침대 위에 약병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남자가 침대 옆에서 목을 맸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앱스타인이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는 어떤 수감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앱스타인 사건 전까지 20 넘게 메트로폴리탄 교정센터에서는 자해 사망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시도는 있었지만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항상 엄격한 감시에 있었습니다. 전 수감자 우자이르 파라차는 자신이 자주 알몸 수색을 당하고 다른 수감자들과 격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루 최대 23시간 불이 켜진 감방에 갇혔고 경비원들이 우리를 실험실 쥐처럼 감시했다고 했습니다. 앱스타인의 죽음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자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뿐 아니라 그들의 증거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0분 특집 방송에서는 앱스타인 사망 직후 감방에서 쪽지가 발견됐으나 이는 유언이 아닌 불만을 적은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쪽지에서 앱스타인은 교도관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으며
한 명은 자신을 샤워실에 1시간 가뒀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바뇌는 사망 당일 근무 중이었고 에프스타인에게 탄 음식을 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감방에 벌레가 있다고도 불평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쪽지 자체가 에프스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계획이 없었고 오히려 불만 사항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에프스타인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은 에프스타인이 사망 전날 밤 만나 기분이 좋았고 보석 항소 심리를 기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이러한 증거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다음 단계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을 마감할 준비가 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모론자들은 수상한 사건들의 목록, 사라진 동료 수감자, 근무 중 잠든 교도관들, 고장난 감시 카메라, 그리고 상충되는 증거들이 모두 한 가지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프스타인의 죽음은 조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프스타인이 증언 전에 사망한 것이 너무 편리하게 느껴진다고도 합니다. 그가 증언했다면 세계에 영향력 있는 억만장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그의 성매매 조직 연루로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에프스타인 관련 파일 공개로 모든 것이 철저히 조사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그 파일을 조사하던 중 에프스타인이 사망하기 며칠 전에 노란색 메모지에 급하게 적은 것으로 보이는 2개의 쪽지를 발견했고 이는 즉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쪽지들은 난해하고 읽기 어려우며 약어와 무작위 단어로 가득합니다. 에프스타인이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적은 듯 보입니다. 그중 하나에는 이스라엘, 경비원, 비자, 제트기가 언급됩니다. 또한 공식 인터폴 경보인 레드 노티스는 전 세계법 집행기관의 도망자, 수배 및 임시 체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쪽지 중 하나에는 여러 이름들이 적혀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 이름들이 에프스틴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이용하려 했던 연락처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두 번째 쪽지에 jail out equals 10I 적혀 있습니다. 일부는 여기서 12 에프스틴이 사망한 8월 10일을 뜻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그날 에프스틴을 감옥에서 빼내려는 증거라고 봅니다. 반면 반대자는 그 쪽지가 절박한 남자의 낙서일 뿐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증거는 이야기를 훨씬 더 이상한 방향으로 이끕니다. 2026년 2월 초에 공개된 한 파일은 많은 이론가들이 아마도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파일에는 소환장에 응해 제출된 쪽지들이 들어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파일은 온라인 게시판 4chan에 올라온 익명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글에서 한 사람은 자신이 앱스테인이 사망한 밤에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글에 따르면 해당 사용자는 의료 종사자이며 앱스테인이 휠체어에 실려 감방에서 옮겨졌다고 주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많은 이들이 이를 믿었습니다. 앱스테인의 옛 여자친구도 가짜 사망설을 믿게 됐습니다. 영국 LBC 라디오에서 톰 스워브릭과 인터뷰한 레이디 빅토리아 허베이는 솔직히 이제 제프리 앱스테인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모델이자 사교계 인사 허베이는 2000년대 초 앱스테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성범죄자와 관련된 영국 유명인들과도 친구였으며 앤드류 마운트배튼 윈서 전 왕자와 전 부인 세라 퍼구선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2022년 초 허베이는 켈란의 막스웰에 의해 앱스테인 파티에 여성 유인 미끼로 이용됐다고 주장하며 그녀 이름이 앱스테인 파일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인터뷰에서 허베이는 앱스테인이 아직 살아있을 수 있다고 했고 그녀 외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파일에는 앱스테인이 감방에서 발견된 후 들것에 실려있는 시신 사진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는 곧 놀라운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진들에서는 앱스테인의 왼쪽 위팔에 문신이 없지만 다른 사진들에는 그의 왼쪽 이두근을 감싼 철조망 문신이 보입니다. 2017년 증언에서 앱스테인은 자신의 문신에 대한 질문을 받고 18살쯤 했다고 답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 토마스 매시는 이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밝히며 앱스테인의 문신이 보이는 사진을 여러 장 공유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2010년 앱스테인이 보좌관 레슬리 그로프게 문신 제거 비용 관련 이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문신을 제거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가짜 사망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파일 중 하나는 뉴욕 남부 연방 검찰청에서 발표한 앱스테인의 사망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제프리 에스버만 검사장 성명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맨해튼 교정센터는 제프리 앱스타인이 자신의 감방에서 반응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곧이어 사망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성명서는 앱스타인이 자살한 날보다 하루 전인 8월 9일에 작성됐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이를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이며 이 사건이 계획된 죽음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성명서도 은폐를 위해 미리 준비됐을 수 있다고 봅니다. BBC 등 언론은 추가 조사를 했고 미국 법무부는 해당 문서 초안에 날짜만 잘못 적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불행한 오타라며 제프리 앱스타인 사망 전 성명서
미리 작성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음모론자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증거들이 드러난 후 전문가들은 앱스타인 사망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바덴 박사는 더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모든 정보를 고려하면 사망 원인과 방식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온라인 음모론 커뮤니티에서는 앱스타인이 아직 살아있다면 어디에 숨었을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ABQ 로커라는 게릴라 영화 뉴스 그룹이 앱스타인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뉴멕시코에 있는 목장에서 그의 광대한 부지의 일부로 추정되는 소로 렌치에서였습니다. 이 금융업자는 한때 그 목장을 일종의 아기 생산 공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DNA를 널리 퍼뜨리려고 한 번에 20명 여성에게 임신시키려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그 영상을 조작됐다고 했지만 앱스타인이 여러 장소에 있는 영상과 사진은 수년간 계속 나왔습니다. 2026년 2월 초 앱스타인이 텔아비브 거리에서 걷는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퍼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 사진을 봤는데 앱스타인과 닮았지만 긴 흰 머리와 수염을 가진 남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진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져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앱스타인이 예상치 못한 곳에 숨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2026년 2월 연구자들은 리틀리스트 제필이라는 유튜브 프로필을 추적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해보니 포트나이트 게임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플레이어가 있었고 이 플레이어가 이스라엘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앱스타인이 살아있다면 이스라엘과 연관이 깊어 이스라엘이 숨기 좋은 장소라는 이론과 연결됐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앱스타인이 포트나이트를 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해당 사용자는 단순히 이름을 장난으로 바꾼 일반 플레이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반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앱스타인이 살아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다른 어딘가든 대중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이죠. 사람들은 그의 재산과 인맥을 생각하면 아마 새로운 외모와 신분으로 살고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가 탈출을 계획하며 흔적을 감추기 위해 가짜 사망 이야기를 만들었을 것이라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못 찾게 하려 했겠죠. 모든 음모론처럼 이 이야기 역시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터무니없다 하고 다른 일부는 믿습니다. 수많은 모순과 사건 속에서 2019년 8월 10일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됐지만 많은 질문이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프리 앱스타인에 대한 모든 진실을 언젠가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진짜 누구였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와 그의 동료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은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아보려면 제프리 앱스타인의 전체 조직을 드러낸 실수를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하셔도 됩니다.